자, 오늘은 우리가 24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현대소설을 같이 볼 건데요. 그럼 성석재라는 작가는 근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작가죠. 성석재 작품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유명하게 알 만한 작품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작품 많이 들어봤죠? 그 작품을 썼던 작가고요. 그 작품 외에도 사실상 여러 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작품은요. 진짜 레알 하이퍼 리얼리즘 현대 소설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 론도라는 제목이요. 이게 이제 음악 형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음악 형식이냐면 어떤 이 음악이 이제 반복되면서 주제가 같은 상태로 여러 번 반복되는데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변주가 들어가면서 반복되는 그런 음악의 어떤 형식을 말을 합니다. 즉, 이걸 쉽게 말하면요. 있는 그대로 말해볼게요. 사전적 정의로. 주제가 같은 상태로 여러 번 되풀이 되는 형식인데 플러스로 중간중간에 다른 가락이 삽입되기도 하는 그러한 이 음악 형식을 우리가 론도라고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작품에서 제목을 론도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작품은요, 여러 번의 교통사고가 작품에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여러 번의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태도가 변화하는 거죠. 이게 바로 론도와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 여러 번 반복되는 교통사고 속에서 주인공이 보이는 태도를 통해 이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찾으면서 읽어봐야 되고요. 일단은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또 한번 개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우체국에 들른 그는, 자, 여러분, 그라는 인물 나왔어요. 주차하는 도중 노인의 승용차 범퍼를 살짝 긁고 노인과 시비 끝에 경찰관의 중대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한다. 아, 근데 자기가 긁었는데 왜 싸우죠? 그쵸?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바로 해주면 되죠. 그쵸? 글쎄, 그건 누구를 속이거나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고 자기 권리를 찾는 거라니까요? 라고 갑자기 여러분, 누군지 모를 대화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셨으면 보험회사한테 얼마나 갖다 바친 거예요? 그동안 사소한 사고를 내고도 몇백, 몇천씩 뜯어먹은 운전자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는 사장님 밥상을 찾아먹을 때도 됐죠. 라고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은요.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써먹지 않은 이 사람이 이제 보험회사에 좋은 일만 해줬다. 네 호구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업인 차량 경정비보다는 덴트, 보험 처리라는 글자를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유리문에 붙여놓은 정비업체 사장은 몸집이 자그만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정비업체 사장이 한 말입니다. 안경 너머에서 눈이 반짝거렸고 작은 입술은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였다. 그는 매끈하게 치장해 놓은 가게 안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크고 둔중해 보이는 자신의 차에 몸을 기댔다. 자, 여러분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은요. 그 내가 이제 찾아온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떤 공간적인 묘사와 그리고 그곳의 사장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죠. 그쵸? 자동차 정비업체의 묘사 그리고 그곳의 사장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장은 보면요. 안경너머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작은 입술은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일 때 막 쫑알쫑알쫑알쫑알 하는 느낌인 거죠. 글쎄 보험회사 직원도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같이 순진한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바로 금니다. 그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장은 말을 하면서도 눈과 귀, 손과 발을 쉬는 법이 없었다. 순식간에 그의 차에 새겨진 세월과 부주의의 흔적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긁힌 거겠죠? 여기 크게 박은 게 두 군데고 작은 건 네 군데네요. 범퍼는 새끈하게 칠해드리고 이거 다 합치면 한 7, 80 되겠는데요. 제가 보험 할증 안 붙게 50 만짝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사장님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주차장에 가만히 세워놓은 차를 누가 바꿔 갔다고 하세요. 저 여러분 사기죠. 그쵸? 지금 내 차를 누가 바꿔 간 것도 아닌데 그 전화를 해가지고 내 차가 누가 지금 뺑소니를 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은 그에게 부정한 방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여러분 위에서
사고를 낸 건 그고요. 사고를 당한 건 노인이에요. 근데 이 그는 그대로 이제 자기 자신대로 차를 또 가지고 한번 정비업체에 와본 거예요. 노인의 차는 노인의 차대로 이제 정비업체에 간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정비업체 사장은 야, 너 이거 비싼 거 너무 많은데 이거 내가 딱 보험 처리하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즉, 이게 이제 총 수리비가 7, 80 될 건데, 그쵸? 수리비가. 근데 본인이 보험회사랑 말을 잘 붙어서 잘 맞춰서 보험 할증 안 붙게 50 안짝으로 맞춰주겠대. 한마디로 보험으로 50만 원 정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자기가 맞춰주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에 차를 하면은 자기 부담은 약 20에서 30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이거 보험회사에 전화만 하면은 내가 다 해준다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차 어딨냐고 하면 우리 가게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담당 직원 정해지면 전화로 제 번호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사장님은 싹 빠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프로니까요. 척하면 서로 알아보는 거죠.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노련한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노련함이 해도 될 걸 노련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즉 이렇게 부당한 방식으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어떤 세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세태의 어떤 부정함. 그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쵸? 차를 맡긴 그는 최대한 천천히 걸어서 10여 분 만에 자신의 거처인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접촉사고 이후 보험회사 직원의 예견대로 노인은 정비 공장을 찾아가서 범퍼 전체를 교환했고 아슬아슬하게 보험료 할증이 없는 상태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요. 노인도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쵸? 즉, 노인 역시 아주 살짝 긁힌 건데, 이참에 아주 그냥 범퍼를 갈아야겠다 하고 범퍼를 간 거예요. 즉, 노인 역시 사고를 좀 부풀려서 이걸 고친 거죠. 그쵸? 그래서 노인 역시 약간 이해타산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해타산이라는 건 여러분, 이익과 손해를 두드려서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는 노인과 시비를 벌이는 와중에 화풀이로 차를 발로 차고 주먹질한 뒤 생긴 흔적을 포함해 차에 생긴 크고 작은 상처를 손볼까 싶어서 차량 정비와 외장 수리를 전문으로 한다는 오피스텔 앞 정비업체를 찾았던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바로 앞부분 줄거리 직후에 이어졌던 그 사장과의 대화인 거예요. 즉, 이 사람도 아유, 보니까 내 차도 여기저기 많이 긁혔네. 나도 한번 가봐 하고 간 거예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자 전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8호의 자동차 보험 3담은 김민영입니다. 라고 지금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전과 마찬가지로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식상한 멘트죠. 한마디로 이런 것도 약간 인간과 인간의 통화 같지가 않은 뭔가 약간 좀 기계적인 응대인 거죠. 사실 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혼을 담아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기계음을 닮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알레르기 증상도 있는 것처럼 기침을 했다. 자, 여러분, 왜요? 그쵸? 이 사람은요, 약간 좀 찔리는 거죠. 그쵸? 그의 양심의 가책이 발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해보고 이거 맞나 싶은 거죠. 제 차를요, 주차장에 놔뒀는데요. 어떤 놈이 살짝 받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라고 그가 거짓말을 했죠. 보험을 한번 이제 타먹어 보려고. 예, 고객님 정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객님의 신원부터 확인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상심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쵸? 즉 굉장히 기계적인 위로와 그냥 말뿐인 공감을 하고 있죠. 전화번호가 018-231-9173 맞으시나요? 고객님 성함은 박자, 정자, 국자 맞으시죠? 박정국이네요. 신원을 확인하고 난 뒤 상담원은 차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세워두었냐고 물었다. 그가 오피스텔 주차장이라고 대답하자 주차장 몇 층 가운데 몇 층인지 출입구에서 어느 정도 되는 위치인가도 물었다. 그는 허둥대는 와중에 혹시 CCTV가 작동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주차장 바깥 건물 벽에 붙여 세워두었다고 둘러댔다.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를 거기다 세워두었습니까? 대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의 목소리에서 처음에 기계 같던 느낌은 많이 사라졌다. 20대 중반쯤이나 되었을까 싶게 앳되고 맑은 목소리에 그는 문득 수치심을 느꼈다. 자, 왜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린 사람에게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뭔가 이렇게 좀 안간힘을 써서 막 쥐어짜는 게 뭔가 약간 좀 이 사람 입장에서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여러분, 원래는 인물과 인물 간의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따옴표 처리 없이, 그쵸? 인용 부호 없이 좀 빠르게 서술하고 있는 거 보이죠? 왜냐면 이게 여러분, 뭐, 전체 작품에서 엄청 중요한 통화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드러났죠. 자, 중략 이유입니다. 그의 차 뒷부분은 거대한 강철손으로 움켜잡아 찌그러뜨린 듯 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진짜 사고가 난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내가 노인의 차를 박았고요. 그땐 내가 가해자였죠. 내가 아니라 그죠, 그쵸? 자, 첫 번째 사고는요. 그가 노인의 차를 막은 가해자였는데요. 지금 두 번째 사고는 그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됐어요.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는 거짓 사고도 있었죠. 그쵸? 나의 거짓말. 원래 그가 세웠던 자리에서 받친 충격으로 50cm쯤 움직여 기둥을 들이받았던 터라 오른쪽 뒷문이 완전 으스러진 채였다. 그는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올 때도 있구나 싶어 가슴이 떨렸다. 여러분, 정상이 아니죠.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그쵸? 자, 뭐라고 하냐면요. 사고가 난 걸 보고, 와,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왜요? 이렇게 여러분, 사고가 나면 우리 친구들 운전 안 해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이제 뭐 다니면서 여기저기 긁히거나 혹은 누가 긁고 도망간 거나 내가 못 찾은 그런 자잘자잘한 것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차를 한번 크게 박으면 어차피 고치면서 싹 다 그 자리를 고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행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고 덕분에 차량을 무료로 수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기회, 럭키 비키잖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쵸? 자, 그는 기쁨을 억제하며 일부러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이거 새로 덴트하고 코팅까지 한 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돈 쳐바른 게 흔적도 없네. 라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쵸? 일부러 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내가 돈 내서 이거 차 근무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면서 약간 안타까운 척.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양복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 사람이 사고의 가해자예요. 이 사람이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은요. 이렇게 고개를 깊이 숙였대요. 와, 쌤은요. 이렇게 쌤 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신호를 받았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우회전 차가 이게 차선도 심지어 한 4개 이상? 거의 한 5개나 있는 그런 차선이거든요. 그럼 원래 쌤이 이렇게 좌회전하면은 쌤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쌤이 1차선인가 2차선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 우회전 차선이면 사실 가장 마지막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쌤 차를 박은 거예요. 근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자기 개를 안고 가만히 앉아서 쌤이 이제 똑똑똑 해가지고 문 내리라고 하니까 내가 사장님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을 하자마자 보험사 불러 이러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니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가해자는 굉장히 예의 바르죠. 이 사람은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라고 지금 사과하잖아요. 그쵸? 전 사과도 못 받았거든요. 좋은 차를 잘 타고 계신데 제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되었네요. 지금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제 차는 벌써 정비 공장에서 차가 와가지고 견인을 해갔는데 같은 보험회사에서 고쳐도 좋을지 선생님 의향이 어떠신지 몰라서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깨워서 또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오 마이 갓. 이렇게까지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다니. 그쵸? 그래서 정말 이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나는 사과를 그러니까 나 아니죠? 그는 사고를 내놓고 노인에게 뭐 사과는 안 한 것 같죠? 그냥 뭐 좀 시비 끝에 막 싸우다 경찰관이 중재를 했잖아요. 그쵸? 그는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답례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여러분 이게 왜요? 너무 좋아서. 그쵸?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오히려 교통사고로 자신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내 차를 이렇게 고치면 되고 이 사람 보험 처리하면 되고 아싸 게이득 럭키 비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다 같이 운전한 입장에서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어쩌다가 목욕탕 천장에 환기시설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해주러 왔던 펜을 사오면 갈아주겠다고 하던 젊은 기사가 나타났다. 가해자 차주가 여기 사시는 분 맞고요. 320호 넘버 확인했어요. 전화번호 따놨고요. 우리도 자다가 소리가 꽝 하고 나서 나와봤는데요. 정말 폭탄 터진 것 같았어요. 차대임 차는 앞에 있던 차가 커버해줘 상황이 좀 나은 거예요. 그 차 완전 개박살 났어요. 차주분이 폐차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출고 10년 된 코란도인데요. 그 차주분 되게 좋아하면서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왜냐면 10년 된 차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보통 차량을 10년 정도 타면은 조금 더 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차를 굉장히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10년 이상 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차량의 수명을 약간 좀 10년까지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뭐이 코란도의 차주도 사실상 이 차를 그만 타고 싶은데 차량을 바꾸는 게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타고 다니다가 지금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의 보험으로 자기의 어떤 차량을 조금 이제 보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코란도의 차주 역시 그와 똑같은 생각인 거죠. 오히려 이 사고를 행운이라고 여기는 거죠. 저는 그리고 위에 보면요. 새로운 어떤 인물이 나타났는데 이 젊은 기사는요. 사실 그냥 이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은 그냥 소리가 나서 나와본 어떤 이웃이고요. 근데 이 젊은 기사는 예전에 이렇게 목욕탕 천장에 환기설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해주러 왔던 사람이래요. 이거를 서술자가 지금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막 열심히 떠들어. 아, 좀 수다쟁이네요. 근데 이 사람도 사실상 뭐 사고를 목격한 건 아닌데 엄청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쵸? 그는 말을 끊었다. 아, 나도 7년 된 차인데 그런데 나 차 바꾸려다가 계약금으로 목돈 들어가지 등록비에 세금 무섭고 해서 좀 더 타자고 바로 얼마 전에 200만 원 주고 싹 도색하고 내부 고쳐서 타던 거예요. 라고 거짓말하죠. 그쵸? 이 사람 200만 원 안 줬잖아요. 그쵸? 200만 원이나 주고 싹 도색하고 고쳤다라고 그가 한 번 더 거짓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는요, 우리 앞에서 나왔던 정보에 의하면 정비업체 사장이 약 7, 80이 들 건데 보험으로 50 정도를 처리하면 그의 부담금은 약 20에서 3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수리비로 내놓고서 지금 이 사람 거의 10배 들렸죠. 저 200만 원 들었는데요. 라고 지금 왜? 자기의 어떤 손해를 부풀려야 그만큼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안쪽에 서 있던 여자들 중 하나가 기침을 했다. 그는 말을 멈췄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말 그대로 기침일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누군가가 약간 기침을 하는 거 보고 그가 살짝 양심의 가책을 또 느낀 거죠. 누가 거짓말 이런 느낌으로 약간 기침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찔린 거죠. 역시 공기가 안 좋아. 예민한 사람들은 오래 있으면 좋지 않지라고 여러분 이거를 누가 말했는지 모르게끔 제시를 했어요. 근데 성석재 작가가 이런 장치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 어떤 서술의 주체가 불확실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에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봐. 지금 봐봐. 이 여자가 기침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을 멈췄어. 즉 여자의 기침의 의도가 이것도 불분명해요. 그쵸? 한마디로 그냥 여자도 그냥 기침이 나왔을 수도 있어. 그냥 말 그대로의 기침. 근데 두 번째는 저 사람 좀 마음속에 약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결과는 뭐냐면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을 멈춘 거예요. 아, 나 200이나 들었는데 막 이러다가 이제 찔리니까 말을 멈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아유, 공기가 안 좋아. 예민한 사람들은 오래 있으면 안 돼. 하고 말을 하는 게 아유, 여기 진짜 구리다. 이런 데 있으면 안 돼라고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약간 되게 중의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기침이 나니까 공기가 안 좋다가 되기도 하지만 아우 구려 구려 진짜 구려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정비 공장에다 견인철 또 오라고 전화할까요? 투 버튼 회색 정장에 물방울 무늬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가 사고 가해자죠. 정중하게 그에게 물었다. 그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볼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가 아는 한 주변에 같은 일을 겪은 아니 그런 행운을 맞이해본 사람은 없었다. 자, 여러분 그는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즉 이 같은 일이라는 거는 사실 사고잖아요. 그쵸? 사고를 겪은 근데 그것을 행운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어떻든 간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쵸? 자다 앞에서 뭐야 했더니 아, 나 사고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세계에는 행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행운을 많이 가져가면 남은 것을 나눠 가져야 하는 사람들의 몫이 줄어든다.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재수가 없다고 표현한다. 라고 지금 서술자가 마무리를 했어요. 한마디로 서술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약간 현재 세대의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군가는 행운을 가져가. 그쵸, 여러분? 남이 행운을 가져가면 남은 것이 적어진다고 느끼는 거야. 즉, 남의 행운에 나의 것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는 남의 행운을 막 박수 쳐주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 이익이 크냐, 남의 이익이 크냐라는 이해타산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즉, 누군가가 행운을 가져가면 내 행운은 적어져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하필 또 소재가 보험이잖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예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비슷한 조건과 특성을 가진 공동체가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수능 독서집에서도 보험이 좀 깊게 다뤄진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봐봐. 이게 A라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집단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쌤이 암보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암보험에 들어있는 이 A라는 집단은요. 비슷비슷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은 가족력이 없어. 이 사람들은 연령이 비슷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간 좀 병력도 비슷해. 예를 들면 뭐 감기 조금 걸리고 뭐 좀 걸리고 뭐 폐렴 없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갑상선 문제 없고 이런 느낌. 그냥 뭐 좀 짜잘짜잘한 뭐 시력이 안 좋고 뭐 이 정도의 병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해서 보험의 집단을 꾸리는 거예요. 그럼 이 A 집단의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걷는 거죠. 그렇죠? 보험료를 걷어요. 그리고 이 보험료를 걷어서 이제 어떤 하나의 목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쵸? 보험회사가. 그러다가 이 A 집단에 있는 사람 중에 가라는 사람이 있고, 뭐, 나라는 사람이 있고, 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어느 날 가라는 사람이 사고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암보험이니까 암이 걸렸다고 하는 게 맞겠죠? 가라는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럼 이 가라는 사람이 이제 보험금을 타겠죠. 그쵸? 즉, 이 집단이 모아놓은 그 목돈에서 떼주는 거예요. 그럼 A 집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암에 한 번도 안 걸리고 보험이 만기되거나 그대로 죽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보험금을 이렇게 크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낸 것의 몇 퍼센트를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평생 뭐 보험료를 뭐 1,000만 원을 냈는데 만기 시에는 1,000만 원이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험을 1,000만 원치를 냈는데 암에 걸리면은 뭐 진단비가 2억이 나온다 쳐요. 그럼 나는 거의 엄청난 몇 배의 돈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그걸 치료비로 쓰는 거야. 그쵸? 그 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치료비로 쓰는 거예요. 그쵸? 즉, 누군가는 이게 손해일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란 말이에요. 즉, 여기서도 여러분 느껴지죠? 즉, 이게 왜 하필 보험 사고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느껴본다면 이런 거예요. 즉, 이 A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나는 보험 못 탔는데, 쟤는 보험 탔네? 이러면서 약간 서로를, 쟤만 지금 이득 보고 나는 못 보잖아. 라고 생각하는 이타산적인 모습을 보이면 보험이 굴러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보험을 탄 사람은 암에 걸린 건데, 그 사람이 타고 싶어서 탔겠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군가는 수익을 얻고 누군가는 얻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그 정비업체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사장님이. 왜 너는 보험 넣어가지고 보험회사에 갖다 바치기만 하냐? 너는 왜 안 받냐? 사람들은 몇백, 몇천씩 뜯어먹고 있는데 왜 너만 호구처럼 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도 이제 밥상 찾아 먹을 때 됐잖아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고 이해타산적인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보험 같은 것들은 어떤 장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 이제 그것을 나의 이득이냐 손해냐 이런 걸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게 맞아요. 이 보험 집단에서 나 빼고 싹 다 암에 걸려. 그럼 사실 나는 돈을 못 받고 남들은 돈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보면요. 누군가가 물론 암이 행운은 아니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보험금을 타면 나의 것은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좀 많이 보여주고자 이런 소재를 정했을 것 같다라고 쌤은 추측을 해요. 그렇죠? 물론 성석재 작가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따라서 이 이제 작품은요. 교통사고가 되풀이 되면서 이 보험 사기, 이 보험 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보험을 통해 드러나는 이해타산적인 현대인의 태도를 서술자가 좋게 보이는 건 아니죠?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 너무 그냥 오늘 일어난 일 같죠? 현실적이고 비판적인데 살짝 웃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풍자적이다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고에 대해서는 쌤도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사고썰을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제가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누가 내 차를 받고 쌤이 주차해 놓은 이제